제3회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 영역에서 기본 작업 1시트에 해당하는 항목은 여러분들이 A3번 주소부터 시작하셔서 셀 주소 22셀까지는 정확한 텍스트 자료를 보셔서 입력하는 부분으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2시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제 영역에서 A1에서 E1번 셀을 블럭 처리를 먼저 사용하셔서 단축키인 셀 서식 컨트롤 숫자 1번 이용하셔서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라는 효과는 맞춤 구역의 가로 영역의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클릭 선택하시고 글꼴 탭을 바로 변환하셔서 글꼴 굴림과 굴림체는 다르죠. 굴림체네요. 굴림체의 텍스트는 크기는 17, 다음은 굵은 기울인 꼴 처리해서 1번 문항을 완료하겠습니다. 적용 범위 다음으로는 A4에서 A12 영역, A4에서 A12 영역을 드래그하여 이름 상자 상품명이라고 작성을 하고 엔터 하겠습니다. 이름 정의. 다음은 D4에서 E13, D4번 셀에서 E13이라는 구역입니다. 이만큼 구역을 심표 스타일 처리하실 때는 상단 표시 형식 사용하셔서 심표 스타일 클릭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샵 버튼이 보일 때는 저는 지금 현재 배율이 130% 이상이기 때문에 배율을 낮추어 봤을 때 이런 현상이 제거가 된다면 간격을 굳이 늘릴 필요는 없으십니다. 다음으로는 A13에서 D13입니다. A13, B13, C13, D13 영역 모두 이 공간을 드래그 하셔서 병합 가운데 맞춤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A13 셀에 합계를 한자로 전환하실 때는 해당 셀 포인터에서 선택 후에 단순 키보드 한자 버튼으로 편집을 하지 못하시고요. 편집 가능 상태인 더블 클릭 이용해서 커서가 들어있을 때 키보드 한자 버튼 이용하셔서 합계 한자를 이와 같이 선택하셔서 변환 처리하고 엔터하여 완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3에서 E13 영역을 드래그하셔서 모든 테두리 하셔서 기본 작업 2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3시트로 작업 전환을 주시고요. 해당 지시사항에 따라 처리하는 문제로 5점 배점 영역이 되겠습니다. 가전제품 판매 현황에서 이익금액 F4, F12 영역이 조건이 있는 영역이고요. 이 영역이 1,000만원 이상이고 2,000만원 이하인 해당하는 행 전체의 글꼴색을 파랑, 글꼴 스타일을 굵게 지정하도록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겠습니다. 가장 주의하실 점은 적용할 대상 범위를 설정하시는데 이와 같이 데이터 행만 블럭을 설정하셔야 합니다. A4셀에서 F12셀이라는 데이터 행을 블럭 설정하시는데 필드명은 조건부 서식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꼭 반드시 주의를 하십니다. A4에서 F12 영역 드래그 하시고 상단 홈 버튼에 조건부 서식 메뉴 여셔서 새 규칙이란 도구를 클릭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타입을 선택하신 다음에 수식 영역란에서는 명령어는 AND라는 함수를 사용하겠습니다. 제가 AND라는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지문에서 첫 번째 조건이 1,000만원 이상 이고라는 문구 보이시나요? 2,000만원 이하인 두 조건이 해당 범위 영역 안에 있을 때 이고, AND형 타입으로 조건 두 가지를 비교를 하게 됩니다. 잘 역세웠을 때 첫 번째 조건이 있는 이익 금액은 F4셀이 되겠습니다. F열의 4번 셀을 이때 주의사항은 F4셀을 선택을 하시면서 절대 참조는 주소 형태를 두신다면 이익 금액이 이와 같이 F4, F5, F6 등등등등 F열의 다른 값을 쓰나 절대 참조일 때는 자신 셀 혼자만 절대 참조인 것으로 하이 데이터나 다른 데이터 항목으로 조건 탐색을 못합니다. 키보드 F4번 두 번을 반드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다음은 금액으로 이상 2,000만원 인 경우 하나의 조건과 다음은 또 다른 조건도 이익 금액에서 찾으시는데 역시 F4셀 똑같이 선택하시고 F4 두 번 이용하시고 다음 조건 내용으로 1,000만원 이상, 1,000만원이 2,000만원이죠. 첫 번째 1,000만원으로 여기 내용 정정하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이고 다음 두 번째 조건이 2,000만원 이하죠. 인 경우라고 작성을 잘 하셨다면 수식을 입력하셨을 때 금액 단위의 오타가 난다든지 열 고정 참조 $F4
열고정 참조, 달러 F4 등으로 올바르지 않은 수식인지는 반드시 오류 검사를 하시고 조건이 맞다면 서식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식 점점 도구를 클릭을 하고 표준 색의 글꼴 부분을 파랑 처리를 하고요. 굵게 처리한 효과를 선택하여 확인 적용하겠습니다. 또한 적용된 데이터를 확인하셔서 2천만 원과 1천만 원 사이에 있는 금액들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범위에 있는 데이터들은 이와 같이 적용이 올바르게 처리되었는지 검토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다음은 계산작업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영역 시트 이동하여 주시고 계산작업 문제 1번 표를 이용해서 최고 점수 항목 계산하겠습니다. 셀 포인터는 B15셀에 위치하여서 계산 반영하시고요. 자, 문제 항목에 보시게 되면 소속이 대한고인 중요한 조건임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십니다. 함수 문제를 푸시다 보면 조건 항목을 잘 찾으셔야 하시고 조건 항목의 대부분의 팁은 문제의 앞부분에 제시가 대부분 나오시게 될 겁니다. 자, 우리는 소속 필드를 보시게 되면 대한고, 상공고, 우주고 등이 혼합적인데 여기에서 소속이 대한고인 이 영역을 조건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되시겠습니다. 자, 또한 성적이 최고 점수를 구하고 또 최고인 성적이 최고인 점수를 구하여 최고 점수에 표시하시오. 그 다음 함수는 sqrt, dmin, dmax 중에 알맞은 함수를 선택 사용했는데 자, 여기서 팁은 최고인 것이죠. dmax라는 함수가 적합한 표현이 되시도록 잘 선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함수를 사용해 볼 텐데요. 명령어는 dmax를 잘 고르셨겠지만 dmin 함수는 최소 값을 찾고요. sqrt라는 함수 생소하지만 이 함수는 인수 속에 숫자 인수 사용 넣어주시면 되고 양의 제곱근을 반영하는 함수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관계없는 함수고요. dmax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셀 포인터 위치하여 주시고 는 dmax라는 함수를 검색을 하고 더블 클릭 후에 함수 명령어가 잘 나타났을 때 상단 수식 입력줄 함수 삽입 들어가겠습니다. 자, 인수 사용 방법은 제가 화면에 메모를 해뒀고요.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습니다. 표 1번 특히나 데이터베이스는 반드시 필드명 활용합니다. A2에서 D 12번 셀 영역 들어가시고 두 번째 필드는요. 숫자 필드로 저희 1번 표 보시면 1필드, 2필드, 3, 4필드 참가번호, 성명, 소속, 성적 4가지 항목 필드가 있는데 자, 저희는 최고 성적에서 찾기 때문에 성적이 값을 추출하고자 하는 대상 필드가 되겠습니다. 성적 필드인 D2셀을 선택하시거나 혹은 다른 값으로 네 번째 필드이기 때문에 번호 4번도 동시 선택 가능합니다. 저는 4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속이 대한고인이라는 아까 조건 내용이 있었죠. 여기는 셀 범위입니다. 라는 항목으로 소속 대한고 반드시 범위 소속 대한고 소속 필드가 대한고라고 값을 넣으시고 97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은 표 2번을 활용하여 2번 문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번 표 문제는 표 2에서 컴퓨터 일반 스프레드시트 과목의 평균, 자 평균이라는 영역 나왔죠. 평균 에버리지 함수 구역이고요. 평균 점수가 60 이상이고 각 과목 점수가 40 이상에 해당하면은 자 여기서 끊어줍니다. 조건은 여기까지. 즉 평균 60점 이상이고 1조건 이고도 나왔네요. 평균이라는 에버리지 함수라는 구역과 이고 AND 함수 구역 보입니다. 60점 이상이고 1조건 각 과목 점수가 40 이상이면 자, 각 과목은 컴퓨터 일반과 스프레드시트 두 과목이 있으시죠. 저는 조건이 총 3개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자, 이 조건 모두 3가지가 충족되면은 합격, 그 이외는 불합격으로 판정란에 I3번 먼저 계산하시고 채우기 엔드를 하겠습니다. 자, 선택 사용이 아닌 모두 사용하는 함수로 저는 if, and, average 모두 사용을 하는데 우선 여러분들이 접근해 보실 때 평균을 구하는 함수가 접근하기가 좀 쉬우실 거예요. 는 average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시고요. 자, 이 함수는 숫자 인수만 사용하시기 때문에 굳이 마법사 fx 함수 삽입창 띄우지 마시고 자, 컴퓨터 일반 과목과 스프레드시트 과목 즉 G3, H3 범위 사용하시고 가로 닫음 엔터. 그 다음에 값의 데이터를 평균을 채워주셨을 때
59, 57 등등등등등 있는데 60점 이상이 아니신 분들도 일부 보여지시죠? 이 중에 조건 1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점수가 60 이상이고 라는 조건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 첫 번째 I 3번 셀을 더블 클릭 편집 모드로 나와서 자, 오른쪽 가로 방향 끝에서 이상이라고 하고요. 70점 이상, 평균이 70점 이상이고 라는 조건을 내세우는 겁니다. 자, 작성이 되셨으면 엔터 하시면 true, 즉 남주영 씨는 70 이상 평균 맞으셨거든요. 채우 핸들을 했을 땐 이남철 씨 이분 60 이상 안 되시죠. 자, 안 되는 경우들은 false 등의 첫 번째 조건의 판단문이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조건을 완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60 이상 다음에 이고라는 구절이 있었잖아요. 조건 1, 조건 2 사이에 and라는 함수를 투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식 입력줄에서 작성을 편집해 볼까요? 셀 포인터는 I 3번 셀을 편집하세요. I 3번 셀에 포인터 두시고 자, average 앞쪽에 A, N, D라는 AND 함수를 삽입을 합니다. 또한 AND 함수창 마법사에 바로 들어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AND를 블럭을 이렇게 씌워주시거나 커서 위치 괜찮습니다. 자, 저는 블럭을 씌워 볼게요. 더블 클릭 이용해서 블럭 씌우시고 fx 함수 삽입 모드 여시게 되면 AND라는 함수의 조건 삽입 영역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은 평균 70 이상 여부를 판단하셨고요. 두 번째 조건은 각 과목이 자, 지시문에 아까 어땠냐면은 각 과목 점수가 40 이상이면은 즉 과목마다 꽈락이 없는 경우는 이라고 하는 것 같네요. 자, 로지컬 2에다 커서 배치하시고 남주영 씨셀 G 3번 셀 이상 40 다음은 세 번째 인수박스 커서 놓으시고 스프레드시트 인 H 3번 셀 이상 40. 자, 세 과목, 세 가지 조건은 전 파악이 됐고, 네 가지, 다섯 가지 등등등등등 여기는 255개까지 사용됩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조건을 파악했을 때 평균 60 이상 1조건, 각 과목, 컴퓨터 일반 과목, 스프레드시트 과목 해서 총 세 가지 조건을 쓰겠습니다. 라고 파악하고 왔기 때문에 이 조건으로 완성을 하겠습니다. 확인 누르시고 채우기 핸들 적용을 해주시면 합격과 불합격의 판단 여부가 판단이 나오는데 true는 합격 대상, false는 불합격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편집하겠습니다. 수식 입력줄 I 셀 주소 조심하세요. I열에 3번 셀에 포인터 있을 때 수식 입력줄에서 마지막 처리할 함수 if 함수를 삽입하고 if에 더블 클릭으로 블럭 넣어 주시고요. 혹은 커서도 괜찮습니다. fx 자, 함수 삽입 마법사 인수창에서 true, 즉 모든 조건이 다 충족되면 저희는 합격을 표현을 하고 아니면 불합격을 표현을 하시도록 반영을 합니다. 자, 이곳의 답은 합격이 되겠습니다. 확인, 채우기 핸들 이용해서 결과를 확인하십니다. 자, 다음은 계산 작업에 표 3번을 이용하셔서 3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소속 시도가 서울이 아닌 조건입니다. 서울이 아닌 참가자 수를 산출하여 C31셀에 표시를 하시오. 자, C31번째 현재 비어있는 빈셀 답을 처리하시는데 문제가 다음 장에 이어지는데 적용할 함수는 count if 함수, n% 연결 연산자 사용, 숫자 뒤에 명, 예를 들어 15가 나오면 15명 표현하라는 지시가 나왔습니다. 자, count if 함수 별로 어렵지 않은 함수로 반드시 잘 숙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는 count if 함수 검색하여 상단 수식 입력줄 fx 함수 도움창 열겠습니다. 자, 메모를 잠깐 해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첫 번째는요, 조건 범위, 그리고 잘 파악이 안 되시더라도 커서 위치하시고 항상 하단에 설명이 나오니까 설명을 참고해 주세요. 조건에 맞는 셀의 수를 구하려는 셀 범위. 자, 저희는 무슨 조건을 찾냐면 소속 시도에서 아까 어떤 조건이 있었냐면은 서울이 아닌 이런 조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필드 C열에서 찾게 되시는 거죠. 필드 조건 범위 서울, 부산, 대전, 서울, 청주 등등등등등 있는 C19에서 C22. 자, 다음은 주의를 하시는데 count if문에서 조건을 기입하실 때는 반드시 쌍따옴표, 큰 따옴표 만드시고 같지 않다라는 연산에 서울이라는 텍스트를 쓰고 따옴표 닫았을 때 아닌 참가 개수는 7. 그다음 확인 누르셔서 조건 완성되셨지만 수식 입력줄에 산출된 내용을 저희는 명이라는 문구를 표기를 하셔야 되니까 자, 여기 보시면 n% 큰 따옴표 한글 명 따옴표 닫은 이용해서 엔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계산 작업 4번표 이용해서 상공 판매 금액의 합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 영역에서는 소속이 상공인 사원들의 소속이 상공인 조건입니다. 반드시 숙지하세요. 대한, 상공, 대한, 상공 등등 혼합적인데 여기에서 상공인 사원들의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해서 상공 판매 금액 합계 셀 I열의 31번 셀 주소, 이 주소 영역에 계산 표시를 합니다. 자, 단, 에버리지, stdv, SUMIF 중에 알맞은 함수 선택 사용. 자, 에버리지는 앞전에 나왔지만 평균 구하는 명령어로 이 함수와 연관이 없습니다. 저희는 합계 처리를 하시죠. 다음은 는 stdv라는 이 함수는 표준 편차 함수로 또 이 문제와 연관이 없습니다. 즉, SUMIF라는 함수를 선택하셔서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는 SUMIF라는 함수를 열어주시고 도움창 fx 함수 삽입 띄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힌트도 나와 있고요. 각각의 커서가 있을 때 아래쪽에 참조 설명을 반드시 놓치지 마세요. 조건에 맞는지 검사할 셀들, 즉 셀 하나가 아닌 여러 친구들이에요. 즉 저희는 조건을 찾고자 하는 구역 범위를 산정을 합니다. 자, 조건이 무엇이었냐면 소속이 상공인이었거든요. 소속이 상공인, 소속, 즉 이건 넣지 않으세요. G18번에 필드명은 넣지 마시고 필드명을 사용하는 함수는 데이터SUM이라는 명령이 나오면 사용을 하시는데 SUMIF 명령에서는 조건 값들만 구성하여서 범위를 설정하여 주시면 됩니다. 즉 주소가 G19에서 G29까지 영역 드래그. 다음으로는 두 번째 인수에 조건을 지정하다. 숫자, 식, 텍스트 등으로 조건을 줄 수가 있는데 저희는 텍스트였습니다. 저는 직접 입력하겠습니다. 큰 따옴표 한글로 상공. 자, 직접 입력하는 이 내용 가능하시고 혹은 상공에 해당하는 텍스트 셀이 여러 곳에 많이 분포되어 있으시죠. 뭐 이러한 셀 주소로 G27 예를 들어서 선택하시면 상공이라고 셀이 참조되셔도 괜찮습니다. 자, 저는 그냥 문자로 다시 대체하겠습니다. 따옴표 상공 따옴표. 다음으로는 sum range. 자, 우리는 상공 판매 금액을 상공을 찾으시면 판매 금액을 합을 하러 가거든요. 그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인수 영역을 제가 참조해서 합을 구할 실제 셀들입니다 라고 나오고 제가 이제 참조 설명에 간단하게 합계하는 범위 이렇게 했죠. 더하기는 판매 금액을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실수하실 때 상공 이와 같이 띄엄띄엄 선택하시면 안 되세요. 반드시 범위로 산정을 합니다. 자, 범위는 I 9번 셀에서 19번 셀에서 I 29번 셀까지 영역 드래그를 했을 때 뭐 이런 처리를 하는 거죠. G열에서 소속에서 대안을 찾아 G열에서 이 범위 내에서 소속열에서 조건을 주고 그 내용 안에서는 상공을 찾아 상공이라는 값을 찾아 I19, I29 영역에 가면 상공에 해당하는 돈 얼마, 상공에 해당하는 돈들을 누적해서 합산 처리를 완료를 하게 됩니다. 값은 987만 원입니다. 확인 처리하셔서 완료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의 표 5번 영역을 이용하셔서 소속팀, 즉 D35셀에서 D43셀을 계산하는 문제를 처리하겠습니다. 문제 내용은 표 5의 사원 코드와 표 5에 있는 사원 코드들이 있으시죠? 이 코드와 표 6을 이용하여 자, 표 6번은 범위가 이러합니다. 표 6번은 코드 MCGB, 소속팀, 영업팀, 총무팀, 기획팀, 비서팀이라 하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자, 이때 주의하실 점은 코드라는 행, 소속팀이라는 행. 자, 6번 테이블의 모양 생김새를 보시면 필드 구성이 가로로 놓여 있다라는 걸 잘 유념을 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 5번 테이블 같은 경우는 사원 코드 열, 성명 열, 근무연수 열, 즉 세로로 작성한 표라고 얘기를 하고요. 참조할 값이 있는 6번 테이블은 코드 행, 소속팀 행, 가로로 놓인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즉 hlookup이라는 명령이 제시가 친절하게 잘 되었지만 hlookup이라는 함수 명령어는 반드시 찾고자 하는 데이터를 행 번호로 가로 방향으로 찾는다는 거 주의를 하시겠습니다. 자, 저희는 표 6의 코드는 표 5의 사원 번호 중에서 6번째 문자를 의미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즉 이곳에 오 지명시의 사원 코드를 보게 되면 M번째 번호가 있으시죠. 넘버를 코드 번호를 검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명령어 중에 문자를 중간에 찾겠습니다. 미드 함수 검색하시고 함수 삽입 도움창 여셔서
인수를 사용하는 규칙 중에 첫 번째 인수는 문자 셀을 참조합니다. 즉 오지명시 문자 셀, 사원번호, 사원코드 셀 A35, 다음은 스타트 넘, 위치라는 값을 넣는데 위치는 문제를 잘 읽으셔야 됩니다. 문제의 내용 파악이 나옵니다. 사원코드 중 6번째, 즉 6번이란 값을 기입을 합니다. 자, 6번째 문자를 의미하다, 즉 M, C, M, B 등 뭐예요? 한 글자이시잖아요. 마지막 인수는 문자 개수로 하나를 찾다 1이라고 작성을 하고 확인, 채우기 핸들을 적용하게 되면 소속팀에 있는 데이터 문자가 사원코드 문자의 6번 테이블의 참조표에 있는 첫 글자 코드와 일치하게 맞춰졌습니다. 그런 후에 저희는 참조할 테이블 6번 테이블을 이용하여 두 번째 행에 있기 때문에 1행 M, 2행 영업팀이란 문자로 대체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소인 D35셀에 포인터 놓고 수식 입력해서 내용 정정해 보겠습니다. 자, HLOOKUP이라는 함수 검색, 그리고는 HLOOKUP에 함수 접근하기 위해서 커서를 놓아준다든지 더블 클릭으로 이와 같이 블럭을 사용한다든지 해서 함수 삽입 버튼 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수는 검사값입니다. 즉 6번 테이블에서 저희는 내용 찾기를 수행하셔야 되는데 무엇을 검사값으로 보게 되냐면 사원코드, 오지명시 사원코드 M을 이용하셔서 찾기를 시작하시거든요. 검사값은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의 기준값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사원코드 M 문자를 보시고 찾을표 6번 테이블의 M 문자 기준값이 동일하게 저희가 찾아 놓으셨긴 했지만 검사값, 즉 찾기 위한 어떤 데이터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M이라는 문자를 하셨기 때문에 변경사항 없으셔서 미드 함수 존재 그대로 두시고 테이블 어레이 넘어갑니다. 자, 참조할 표는 저희는 아까 문제 속에 6번 표 테이블을 이용하셔야 했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 아니기 때문에 필드명은 제외하셔도 되시고요. 포함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단 이곳에서 블럭을 사용함과 동시에 F4 절대 참조를 반드시 이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유는 잠시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반드시 절대 참조 사용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 인수에 제가 강조드렸자면 행번호, 즉 찾고자 하는 데이터는 영업팀이거든요. 6번 테이블에서 1행과 2행이 있지만 영업팀이 찾아져야 됩니다. 찾을 데이터가 있는 행 위치 2행값 적성하시고 마지막 인수는 타입 번호로 정확하게 혹은 비슷하게 등을 타입을 고르실 수 있는데 자, 비슷하게 일치하는 것 찾다라고 하면 true를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다라고 하면 false를 사용하는데 자, 저희가 true 이렇게 작성하는 것보다 혹은 false 이렇게 내용을 직접 작성하시는 것보다 숫자로 대체하실 수가 있어요. 우선 비슷하게 라고 했던 true는 숫자 1번 사용하실 수 있고요. 다음 정확하게 일치하는 false는 숫자 0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선택할 사항은 타입이 헷갈리시는 분들은 반드시 HLOOKUP 함수 영역에서 1번 인수가 값을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1번 인수에서 미드 A3번에서 6번째 1 한 글자 찾으세요. 문자 M. 자, 이 문자 M은 이 테이블에, 자, 테이블 범위가 어디였냐면 6번 테이블을 쓰셨잖아요. 이 테이블 안에 문자 M 반드시 정확한 자료로 존재를 하거든요. 그럴 땐 무조건 false 0 타입을 사용하는 겁니다. 정확하다. M이라는 글자는 5번 테이블에 있었지만 이 5번 테이블에 있는 문자 M과 6번 테이블에 있는 문자 M은 서로 같은 문자, 일치하는 자료로 존재를 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0, false 사용하시고 확인, 채우기 핸들을 아래쪽으로 적용하셔서 각각의 데이터가 검색을 잘 하는지 맞춰줄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좀 전에 그 인수사용법을 설명을 드릴 때 어떤 사항에 주의를 하시라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범위를 쓰실 때 절대 참조하세요 라고 했죠. F4 우리 절대 참조를 사용하실 때 키보드 F4 달러를 변환하시잖아요. 자, 만약에 실수로 이거를 절대 참조 반영을 하지 않았다라는 경우에는 채우기 핸들을 했을 때 예를 들면 방대현시 참조해서 수식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더블 클릭을 하면은 6번 테이블을 찾지 못했을 거예요. 자, 무슨 구조냐면 제가 일부러 틀리게 수식을 짜볼게요. 첫 번째 구했던 영역에서 F34에서 J35에는 저희는 F4 걸어서 즉 절대 참조 달러 F3, 달러 34, 달러 J, 달러 35 달러 뭐를 많이 붙여놨잖아요. 자, 이것을 해제 F4 여러 번 누르셔서 절대 참조가 안 되도록 즉 상대 주소로 반영을 하고 엔터 채우기 핸들을 이와 같이 끌어내게 되면은
첫 번째는 나오는데 두 번째부터는 수식이 다 오류 반영을 하거든요. 자, 그 중에서 두 번째 사람 왜 오류인지 혹은 세 번째 사람 등 오류가 왜 오류인지 궁금하시면 두 번째든 세 번째든 수식을 열어보시면 되세요. 더블 클릭. 자, 이렇게 보셨을 때 문자 M을 찾다, 즉 미드 함수에는 분명히 오류 인식이 없었습니다. 정상적이었지만 H로급에서 주소 인식 중에서 붉은색 보이세요? 이런 곳에는 저희가 B 문자가 들어있지도 않으시잖아요. 범위가 변경되어 버리면 찾을 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나기 때문에 저희는 찾을 범위는 채우기 핸들로 여러 곳을 검색하셔야 되는 경우는 찾아야 되는 테이블을 절대 참조로 반드시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수정할게요. 더블 클릭. F34, J35 구간을 F4번 키 눌러서 절대 참조 $F, $34, $J, $35 변환하고 엔터. 반드시 수정 데이터를 D35에 와서 다시 채우기 핸들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시트를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과 시간이 한 2~30분 경과가 가까워지실 때는 반드시 상단에, 왼쪽 상단에 수시 저장하기라는 버튼을 이용하셔서 반드시 변경사항을 추가 저장하실 수 있도록 하고, 시험장에서는 파일명을 생성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 수시 저장 버튼만 잘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석 작업 1시트는 시나리오 작성하시오 문제가 제시되었습니다. 자, 내용에서 보시면 마진율 A13과 할인율 B13이 다음과 같이 변동되는 경우 20번, F10번 셀을 변동 시나리오 작성하시오. 자, 이곳에서 셀 참조를 할 셀들이 여러 구간에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셀들을 잘 이용값으로 활용하셔서 시나리오 영역에 셀 참조로 반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선 20번 셀입니다. 2열의 10번 셀입니다. 셀 포인터 선택, 이름 상자 보시면 여기를 판매 금액 합계로 내용 정정하겠습니다. 판매 금액 합계라고 고쳐 쓰시고 엔터. 자, 다음은 F10번 셀 선택하여 주시고 이름 상자에 이익 금액 합계라고 작성 엔터. 다음은 A13 B13, 자, A13 셀 선택해서 마진율 엔터, B13 선택해서 할인율 엔터. 다음은 시나리오 1번 시작할게요. 자, 이때는 셀 포인터 이제 적정한 셀 아무 곳에 두셔도 괜찮으세요. 나중에 시나리오 관리자 창에서 적절한 셀 참조를 잘 찾으시면 됩니다. 상단 메뉴 데이터 이용, 다음은 가상 분석 도구 이용하시고 시나리오 관리자를 찾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튼 내에서는 입력할 내용이 없었다, 시나리오가 없다, 추가를 누르십시오 라고 친절한 메시지 있어서 추가 버튼 클릭. 다음 시나리오 이름은 이익 증가가 되겠습니다. 내용에 문제 잘 보시고 지금 순서대로 작업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익 증가. 단 마진율 50%, 할인율 8% 설정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마진율과 할인율은 여기였잖아요. 40, 50, 5%, 40%, 5%. 근데 우리는 시나리오로 첫 번째가 50% 값, 8% 값을 지녀야 되세요. 즉, 여기가 중요합니다. 변경 셀로 저는 전혀 상관없는 셀을 참조해서 열었기 때문에 이상한 D13이 들었지만 값을 비우고 딜리트 혹은 백스페이스로 내용 지우시고, 변경 셀은 마진율, 할인율을 다르게 을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A13, B13을 반드시 셀 참조합니다. 다음은 확인, 값에서 50% 입력, 다음은 8% 입력. 두 번째 시나리오를 즉시 바로 들어가기 위해서 저는 추가 버튼 바로 이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이익 감소 작업을 하고 두 번째 시나리오의 변경셀은 A13, B13, 즉 마진율과 할인율을 30%, 10%로 반영할 거기 때문에 주소 괜찮습니다. 그대로 확인만 하시고 넘어가서 값을 넣겠습니다. 30%, 다음은 10%, 그리고는 확인을 눌러서 시나리오 2개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지문의 위 두 시나리오에 의한 시나리오 요약은 분석 작업 1시트 바로 앞에 위치를 하시오. 즉 분석 작업 1이 현재 존재하고 계산 작업과 분석 작업 1시트 사이에 요약 시트가 나타나야 됩니다. 자, 버튼은 요약을 이용하시겠지만 요약을 처리하시기 전에 내가 작성한 시나리오 이익 증가와 이익 감소가 올바른 작업을 정확하게 했는지 편집으로 확인을 검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익 증가 선택, 편집 클릭해서 내용 확인할게요. 이익 증가의 변경셀 동일하고 값으로는 0.5가 50% 맞죠?
0.0828% 동일하시죠? 확인 누르시고 이익함수도 선택, 편집 이용해서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이익함수 이름 맞으시고 적용 영역 변결세 동일하고 해야 되는 데이터는 30% 0.3, 할인율 10% 0.1 값이 맞기 때문에 확인.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저희 요약 보고서 출력합니다. 요약 버튼 클릭, 그리고 일시 대기합니다. 자, 이름 상자에서 이름 정의하셨을 때 20번과 F10번 처리하셨잖아요. 지금 현재 결과에 F10번밖에 반영이 안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A13, B13, 즉 마진율과 할인율은 변경할 데이터 값을 반영할 때 다 참조가 되셨기 때문에 자, 현재 F10번 셀 지우고요. 딜리트나 백스페이스 이용하시고 자, 20번 셀과 F10번 셀 두 값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확인. 그 다음에 결과가 나타났지만 분석 작업 1시트의 앞 왼쪽에 삽입되어서 위치 변경 사항은 없겠습니다.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2시트의 작업창 전환을 하였고요. 문제 기능 속에 데이터 통합 기능 이용 표 1, 2, 3 자재비, 소송비, 인건비의 합계 처리합니다. 합계를 계산하여 표사에 B24, D27 영역에 표시하십시오. 자, 표시 영역은 이 구역에만 나타나면 되겠네요. B24, D27. 하지만 이 값은 비어있는 셀이지만 합계도 비어있는 듯하나 합계, 즉 24 영역들을 보시게 되면 비었지만 이와 같이 수식 셀이 있으세요. 자, 여기는 통합하실 때 범위를 참조를 굳이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혹은 뭐 참조하셔도 괜찮으나 저는 참조 안 하는 걸로 시작을 할게요. 자, 제일 중요한 것은 첫 행과 왼쪽 열의 값이 잘 이용되도록 들어가는데 저희는 4번 테이블이 중요합니다. A23부터 인건비 필드까지는 반드시 중요한 결과를 출력시킬 영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서 합계 필드까지 영역 드래그도 가능하세요. 하지만 합계에서는 이미 확인하셨을 때 미리 sum이라는 명령어식이 작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수식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가 출력을 할 거니까 A23에서 저는 D27 영역을 드래그 사용하겠습니다. 메뉴는 상단 데이터 클릭, 아까 가상분석 쓰셨잖아요. 그 근처 인근에 통합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수는 합계를 계산, 아까 합계를 계산, 그럼 참조 영역에 1테이블 중요합니다. 공사 지역부터 필드는 비열까지 괜찮으시고요. 합계까지도 괜찮으세요. 참조표는 제가 전체를 다 넣어보겠습니다. 합계까지 전체 영역 드래그 추가. 이 테이블 A 9번 셀부터 합계까지 전체 영역 추가 참조 두 가지 표, 그 다음 3번 표도 마찬가지 공사 지역 A16부터 27 영역 드래그 추가.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거죠. 첫 행은 왼쪽 열을이라고 값을 반드시 두 항목을 다 선택 체크를 하시고 확인하시면 저는 분명히 B, C, D 열의 값을 산출하였지만 데이터가 들어가니까 자동으로 완성된 수식의 결과를 합계식으로 산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장하시고요. 매크로와 차트 작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작업창 매크로 작업 시트에서 첫 번째 매크로는 증가율의 백분율 스타일 지정하는 매크로 생성에 이름은 백분율입니다. 이름 잘 보시고 매크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주의사항은 데이터 처리 영역을 블럭 설정하지 않습니다. 빈 셀에 셀 포인터 유지하시고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 창 띄워주시고 매크로 이름은 지시문에 백분율이라고 정의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 백분율이라 작성하고 시작 확인. 이제 적용할 범위를 블럭을 잡으시는 거예요. D4에서 D10번 사용하시고 자, 저는 백분율 스타일 마우스 오른쪽에 간단하게 쓰는 미니 도구 모음에서 백분율 스타일 적용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기록 중지 이용하겠습니다. 자, 도형을 사용하기 위해서 B14, B16, B열에 14, 15, 16 영역의 블럭 잡아주시고요. 홈, 삽입 영역에 있죠. 도형을 찾으시는데 기본 도형으로 가셔서 십자형 도형을 찾아 클릭 선택, Alt 기능키를 이용하여 셀 범위에 정확하게 기입을 합니다. 마우스 먼저 놓으시고 Alt 다음에 떼시고 자, 텍스트를 입력하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백분율이라 내용 작성을 하고 텍스트 맞춤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정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홈 탭 이용하시고 가로 세로 둘 다 가운데
마지막으로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이용하셔서 백분율 이름을 선택하시고 확인 처리합니다. 자, 잘 되는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자, 절대로 내용값을 지우지 마세요. 딜리트 사용하지 않습니다. 블럭 잡으셔서 홈 버튼에 보시면 표시 형식이 이와 같이 백분율이지만 저희는 표시 형식을 일반적인 형태로 보겠습니다. 이러할 때 백분율 도형을 클릭하면 재생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매크로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매크로 B11, C11 영역에 자, 이곳의 합계를 계산하는 자, C까지입니다. D열은 아닙니다. 합계를 구하는 매크로 생성하고 이름은 합계로 정의하시오. 자, 그렇다고 이 블럭을 잡고 또 시작도 아니었잖아요. 빈 셀에 나오셔서 개발 도구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을 합계라고 작성을 합니다. 확인 이용하시고 이제 구역을 잡아볼까요? B11, C11 영역. 드래그 하셔서 2015년, 16년 합계를 저는 자동 수식으로 상단 수식, 자동 합계 기능에 합계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표시 형식 바꾸시오 등의 기타 지문이 없기 때문에 자, 매크로를 개발 도구 탭에 들어가서 기록 중지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지문에 도형이 C14, C16 영역이 되겠습니다. C14, 15, 16 영역에 육각형 삽입할게요. 홈 옆에 삽입 도구, 삽입에서 도형, 기본 도형의 육각형 개체를 선택, Alt키 이용하시고 영역 드래그, 다음은 텍스트를 입력이 나옵니다. 합계라고 내용 작성을 하시고 텍스트 맞춤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즉 정렬이 필요합니다. 호분 가셔서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모두 사용하고 도형 부르겠습니다.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클릭하시고 나타나는 작업창에서 이때 주의하세요. 백분율 아닌 합계죠. 합계 매크로 클릭. 확인하기. 다음은 테스트를 위해서 작업 영역 B11, C11은 원래부터 비어있던 데이터가 맞았거든요. 내용 지워볼게요. 딜리트, 키보드 딜리트 이용하고 합계 버튼 클릭 시에 재생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단 수시 저장하고요. 이제 마지막 영역인 차트 작업 시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제시한 차트 이용하여 편집합니다. 화면에 들어오니까 차트 그림이 있고요. 이 차트를 디자인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그림과 같이 2018년도 제품 생산 현황 데이터 중에서 생산량과 분량률만 차트에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변경, 분량률 계열은 표시 기능 꺾은 선형, 보조축 표시하시오. 자, 이런 지문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으시나, 자, 저희는 지금 그래프 현재 모니터에 보시면 생산 비용만 나타났지만, 책에, 지시문에 나와 있는 내용에서는 법내 계열을 보시면 생산량, 전혀 틀린 계열이 들어왔죠. 생산량을 나타내야 되는데 생산 비용이 들어와 있고, 분량률이 들어와야 되는데 뭐가 다르시고, 하지만 가로 항목은 지금 데이터가 지금 비슷하게 들어왔죠. 자, 일단 가병력을 좀 조정을 하셔야 합니다. 저희는 생산량, 분량률을 반영하셔야 되세요. 우선은 차트 영역을 선택하셔서 마우스 오른쪽을 이용하시게 되면 데이터 선택이란 명령이 있으세요. 자, 저희가 간단하게 차트를 간단하게 조절을 하실 때는 차트를 선택하셨을 때 필터나 뭐 이런 걸 이용하셔도 뺄 거 뺀다 뭐 이런 항목들도 있긴 하지만 여기는 필터로 가로축의 일부를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 자체의 정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차트 영역 선택,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 메뉴 열겠습니다. 자, 이곳에서 차트의 데이터 범위라는 항목을 모두 제거하겠습니다. 주소를 다 지워버렸지만 차트가 제거되진 않았고 브랜드명은 반드시 필요한 구간입니다. A3에서 A10은 반드시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생산량과 분량률이 필요한데 생산량, 분량품 아닙니다. 분량률을 가야 되기 때문에 자, 컨트롤 키 이용 생산량 추가 드래그 다시 컨트롤 누른 상태로 분량률 컨트롤 드래그 즉 범위 보이시나요? 브랜드명, 생산량, 분량률 항목을 선택했습니다. 확인하여 출력을 하면 이와 같이 반영이 나타나는데 현재 저희 빨간 그래프 분량률 전혀 화면에 그림 영역이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그 항목 때문에 문제 지문에서 분량률 계열은 표시기능 꺾은 선형의 보조축 오른쪽에 보조값축 생성하세요 라고 한 겁니다. 자, 대상은 분량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선택하고 가셔도 되지만 저는 계열값 즉 법내를 선택할게요. 선택 한 번 더 클릭. 자, 법내를 한 번 선택하면 법내 전체 선택이지만 분량률을 한 번 더 선택. 오른쪽 마우스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이라는 메뉴를 클릭. 메뉴에서 분량률을 찾아서
그림 선택을 위해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에 보조축이라는 항목을 클릭, 확인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항목 처리되셨고 2. 세로 갑축 제목은 생산량, 보조 세로 축 제목을 분량률, 즉 그림에 보시면 생산량과 분량률의 제목이 작성이 되어 있으시잖아요. 그걸 작성해 주셔야 되세요. 텍스트 방향은 세로 방향으로 작성을 합니다. 자, 이러한 처리를 위해서 저희는 차트를 보시면서 처리를 하도록 할게요. 차트 영역을 선택하고 계시면 메뉴 중 오른쪽에 요소, 차트의 요소 추가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희는 축 제목이 현재 필요하신 거죠. 축 제목을 자세히 펼치면 사용하고자 하는 제목 4가지 타입 중에 선택이 가능한데 저는 일단 전체를 선택을 해볼게요. 차트에 축 제목 도구가 있습니다. 네모 박스를 왼쪽에서 클릭 체크를 하면 갑축 제목 왼쪽 오른쪽 그 다음 가로축 제목까지 모두 나타났지만 이 제목은 필요가 없으시잖아요. 선택 오른쪽 마우스 삭제 이렇게 해주시고 왼쪽의 축 제목 내용부터 바꾸겠습니다. 생산량 오른쪽 보조 갑축의 제목 바꾸겠습니다. 분량률. 하지만 내용은 작성하셨지만 회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량 우선 변경해 볼게요. 선택하셔서 오른쪽 마우스 축 제목 서식이라는 메뉴를 클릭하여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조 작업창이 나왔을 때, 자, 이때 우리는 텍스트 내용, 즉 글자가 회전되어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텍스트 옵션이라는 버튼을 활용합니다. 클릭. 메뉴 3가지 중에서 마지막 텍스트 상자 도구를 클릭하시고 텍스트 방향이라는 버튼을 보실 수 있으세요. 텍스트 방향을 열어서 세로 처리합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생산량의 메뉴를 호출하셨지만 분량률 축 제목도 선택을 하면 바로 즉시 변경 처리를 하거든요. 자, 텍스트 옵션에 텍스트 상자, 텍스트 방향의 각도를 세로 처리하도록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항이었죠. 자, 다음은 3번째 문항에 차트 제목을 제품 생산량 및 분량률 입력, 범례를 위쪽 이런 처리를 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제목을 작성하셔야 되는데 현재 그림 안에 제목을 넣을 영역이 없으므로 차트 영역 선택 오른쪽에 차트 요소 선택하셔서 차트 제목 클릭해서 내용을 수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범례를 개체 선택하시게 되면 저는 오른쪽에 그 도움창을 종료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도움창 범례 서식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시거든요. 자, 해서 텍스트는 사용할 게 아니고요. 범례 옵션이라는 도구를 다시 전환을 해요. 선택을 한 다음에 위치 위쪽이라고 처리해서 범례 위치를 윗방향으로 올려놓습니다. 여기까지 질문이 지금 3번이었습니다. 4번은 데이터 요소 서식에서 키 1. 자, 가로 항목을 보면 키 1. 그 중에서도 데이터 레이블 갑이 표시되도록 지정을 하여라. 키 1은 현재 빨간색 그래프 분량률도 있지만 파란색 그래프 내용에 보시면 생산량도 있으시잖아요. 지금 잘 보시면 그림에 각각의 레이블 값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자, 키 1의 빨간색 분량률 먼저 할게요. 클릭. 천천히 한 번 더 클릭. 이 요소만 선택이 남았을 때 오른쪽 마우스 데이터 레이블 추가. 또한 막대 그래프인 생산량도 클릭. 한 번 더 천천히 클릭. 이 요소만 선택이 남았을 때 처리합니다. 오른쪽 마우스 데이터 레이블 추가. 자, 그 다음입니다. 5번 차트 영역 테두리의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 아래라는 처리와 둥근 모서리 하겠습니다. 자, 차트 영역 선택하셔서 자, 메뉴를 차트를 선택하게 되면 차트를 선택하면 차트 영역 서식으로 전환되시도록 하세요. 그림 영역 누르면 그림 영역 서식, 차트 영역이시면 차트 영역 서식 전환되십니다. 자, 여기서 테두리의 그림자 효과를 주기 위해서 메뉴 아이콘 3가지 항목 중에 효과라는 아이콘 우선 클릭하시고 그림자 여시고 미리 설정해서 바깥쪽에 자, 이름으로는 오프셋 지금 좀 그림에서 나와 있는 요 그림과 좀 다르죠.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인데 2016 버전으로 전환되시면서는 대각선 이름까지는 안 보이세요. 이제 이름이 오프셋 오른쪽 아래 이 효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둥근 모서리라는 효과를 처리하시는데 메뉴 아이콘 중 채우기 매선 클릭하시고 자, 채우기 아니고요. 채우기 닫아주시고 테두리 여십니다. 테두리에서도 스크롤 이렇게 끝까지 내려가셔서 둥근 모서리 항목을 클릭하셔서
차트 영역의 모서리가 둥근 모양 타입을 정해졌는지 확인, 그리고 셀 포인터로 나오셔서 문제 항목별로 1, 2, 3, 4, 5번 다 완료하셨는지 등과 그림에서 제시된 차트와 이 동일하게 구성을 하고 있는지를 반영을 하셔서 차트 문제를 완료를 하시면 되세요. 자, 단 주의점은 차트를 편집하다 보면 개체를 잡지 마시고 셀 포인트로 전환 나오셔서 최종 저장하셔서 기출문제 3회를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